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는 책의 저자는 사토 겐타로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 유기합성화학을 공부하신 후에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사토 겐타로가 이 책에서 들려주는 10가지 의약품은 비타민C, 퀴닌, 모르핀, 마취제, 소독약, 살바르산, 또 설파제, 페니실린, 아스피린, 에이즈 치료제 등입니다. 귀에 익은 것들도 있고 좀 낯선 이름들도 있네요. 이들 의약품 중에 비타민C와 모르핀 그리고 아스피린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자는 먼저 사람은 언제부터 어떤 물질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의약품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들려주는 사람이 처음에 의약품이라고 사용한 물질들은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약으로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 싶은 정말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BC 4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록된 점토판에는 약 550종의 의약품 목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소똥, 말똥, 썩은 고기, 기름, 불에 태운 양털, 돼지의 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동물의 피나 똥, 또 곰팡이 같은 것들을 환자의 몸속에 이제 투여했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질병이란 악마가 몸속에 침투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악취를 풍기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썩은 고기 같은 이런 악마가 싫어하는 더러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퇴마 약품, 퇴마 치료는 이제 먹거나 바르는 식으로뿐만 아니라 외과 수술에도 이제 이용이 되었다 그래요. 고대 이집트와 잉카 유적 중에는 그 두개골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미라가 발견되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구멍이 머리로 들어온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외과 수술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라고 하네요. 이 구멍 주위 뼈에 상처가 아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한동안 머리에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로 이제 살았던 것으로 이제 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황당한 이제 이 쓰레기 약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이제 자취를 감춥니다. 의학의 성인이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인데요. 이 무렵에 이르러서 질병이 이제 악마의 소행이 아니라 자연 현상의 하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이전까지의 그 황당한 쓰레기 약 대신 이제 뭐 연꽃이나 또 양귀비 같은 이렇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자연 물질을 이제 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쓰레기 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이제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뱀고기, 도마뱀 눈알, 뭐 상어 위장 같은 것들이 이제 약재로 사용된 흔적이 이제 있고, 불과 30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벌레, 말똥, 또 인분, 또 시신의 두개골에서 자란 이끼 같은 것들이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된 기록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동상에 걸린 발을
소똥에 담그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제 잠시 이제 눈을 동양 의학 쪽으로 이제 돌립니다. 동양은 어땠을까? 저자는 이제 동양에서 이제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이제 의약품으로 이제 소위 이제 금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불사의 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이 불로불사 약을 이제 광물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식물은 그 생로병사의 흐름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데 반해서 이제 광물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광물이 지닌 불변의 속성을 잘 활용하면 불사의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었다 그러네요. 고대인들이 이 불로불사약을 만드는 데 사용한 그 대표적인 광물은 유황과 수은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황과 수은이 지닌 그 색깔 때문이었는데요. 유황은 피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영혼의 생기가 돌고 또 힘이 이제 깃들어서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이제 믿었다 그래요. 수는 은색으로 빛이 나는 액체잖아요. 사람들은 그 색깔을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다 그래요. 수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지만 이게 또 긍정적인 효능도 이제 지니고 있죠. 그중 하나가 이제 살균 효과죠. 실제로 이제 수은을 옴이나 피부병에 이제 발라서 이제 효과를 이제 봤고 16세기 이후부터 수백 년 동안 이 매독 치료의 특효약으로 이 수은이 사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연고를 만들어서 바르거나 이제 증기로 찌는 방식으로 흡입을 했다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뭐 너무 위험한 행동이고 뭐 자살 행위를 사실 한 거죠. 이런 그 치료법 아닌 치료법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이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을 들자면 이제 작곡가 슈베르트 그리고 또 슈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두 사람 다 이제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만일 슈베르트가 이제 수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의 교향곡 7번도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서 음악사를 좀 더 멋지게 장식하지 않았겠는가. 저자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의약품은 비로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이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세균학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거나 깎아내릴 의도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과 이제 정황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랜 옛날부터 오늘에 이제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애용되고 있는 이제 우수한 전통 의약품들, 전통 의약품들도 이제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이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자는 다만 약효보다 독성이 강한 이런 가짜 의약품들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 효능을 의심하지 않고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중요한 약으로 사용해 온 어리석음 많은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오늘날 이렇게 이제 정보가 많아지고 또 과거 인류보다 훨씬 똑똑해진 현대인들이지만 의약품의 효능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그 능력을 충분하게 지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약국을 한 바퀴만 둘러봐도 과학적으로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하고 이제 꼬집습니다. 또 엄격한 임상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들도 약효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하는 판정이 내려지고 또 판매가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저자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열면서 지나치게 약품에 의존하는 현대인들의 마음과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전부터 약국의 액자에 걸려있던 문구 하나가 떠오릅니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